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AMD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있죠. 지금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시장 빠질 거야. 이때쯤 되면 시장 빠질 거야.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털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치면서 반등 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자, 그랬던 이유를 갖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매도 투자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2020년 이후에 최악의 수익률에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왔으니까 아무래도 난 다 숏을 칠 거야. 그런데 그걸 더불어서 더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주식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매도된 250개 주식으로 구성된 바스켓에서 올해 57%나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2020년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의 급등 이후에 최고치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보통 한 이 정도는 일단은 주가가 상승되고 있었는데 숏친 물량들은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숏에 힘이 없는 거죠. 숏스키즈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주가가 더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 쳐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제 손실이 많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다가 힘든 한 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장이 일단 합리적이 되기를 기다려왔지만은 그렇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쳐가지고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도로 일단 계속 숏스키즈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시금 숏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금 숏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폴리마켓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습에서 페더럴 가버먼트 셧다운 자체가 2015년도에 얼마나 오랫동안 갈 거냐. 자, 그렇게 했을 때 67% 이상이 지금 3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에서 29일은 33%밖에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역전이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담으셔서 들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가가 많이 출렁출렁하죠. 지금 트럼프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그럴 때 빠질 때마다 조금씩은 담아가죠. 이게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크게 일단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언젠간 오픈이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담을 때지 털 때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피어 앤 그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 30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두려움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럴 때가 주식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할 때 우량주를 갖다 중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우량주를 중심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우량주가 아니고 소형주가 잡주 이런 것들은 이익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모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량주 중심으로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또 많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갖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공포지수가 공포에 있을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하드웨어 리셀러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같은 수익 창출 엔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쿠다라든지 아무래도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회사가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의 지금 GPU의 마켓 쉐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 88%가 엔비디아 2024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12% 정도가 AMD 되고 있다. 뭐 나머지는 뭐 지금 인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 배치된 AI 시장 자체는 한 65%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한 90%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막강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의 대차 대조표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 앤 쇼텀 인베스트먼트 있죠. 1년 안에 유동화되는 거고 1년 이상 가는 거죠. 롱텀은.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기 어느 정도 일단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있죠. 자, 그때 1월 달입니다. 그때 쇼텀이 25,000이었죠. 자, 그랬던 것이 26,000 정도 잡고, 자,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56,000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1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뭐 2배 이상이 갖고 가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돈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롱텀도 한번 보시면 롱텀 자체도 1321이었죠. 자, 그 롱텀도 계속해서 3700까지 늘어나고 있다. 3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장기 투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들의 돈이 많이 남아 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오픈 AI하고 더불어서 다른 거 했던 것이 아니라 지분 출자, 뭐 자전거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픈AI에서 지분을 갖다가 투자를 받죠.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00억 달러까지도 일단은 아무래도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1000억 달러를 오픈AI한테 준다는 겁니다. 지분 받고, 여기는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무래도 오픈AI 지분을 받고 얘는 1000억 달러를 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1000억 달러 주고 그 돈 가지고 다시금 오픈AI GPL을 갖다가 사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파이낸스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들 자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앙은행 개념으로서 자기들 돈을 갖다가 관리를 하겠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 지분을 받았을 때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오픈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2025년도 정도 3년 전에 있죠. 3년 전에 200억 달러 했던 겁니다. 오픈AI 지분 자체가. 자,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습에서 거의 25배나 3년 만에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지분이 25배부터 더 많이 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선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훨씬 더 많이 성장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약간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사서 들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캐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이걸로 지분 투자해서라도 먹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114%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도가 58%, 2027년도가 33%고, 2028년도는 한 18%로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매출의 성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적어도 2026년도 초반이라든지 중반까지는 못 가도 달릴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직 앞으로는 더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따지면 일단 성장률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률이 더 늘어날 때는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GPU만 가지고 봤을 때는 2026년도 중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는 물량을 털고 할 때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하나 보면은 R&D 비용이 있죠. 얼마만큼 R&D를 갖다가 연구개발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이자라든지 인베스팅의 인컴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자, 그의 증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있죠. 그때 R&D 비용이 7,339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2,914가 되고 있죠. 물론 더블까지는 안 됐는데 상당히 한 80%가 증가되고 있다. R&D 비용을 갖다가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기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R&D 비용이 연구개발비가 나온다는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런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줄어가는 회사들이 나쁜 회사지,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회사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인베스팅 있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요때가 267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786으로서 계속해서 인베스트라든지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흘러넘치고 흘러넘친 돈들 갖다 연구개발기에 계속해서 갖다 붓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하나 보시게 되면, 마소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에서 N스케일 데이터 센터 용량을 임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소는 유럽 전역에서 AI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포르투갈 시내스에 있는 스타트 캠퍼스의 데이터 센터에서 N스케일 용량을 임대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12,600개의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 GB300 GPU를 배치한다. 그래서 2016년 초에 가동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은 이런 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결론은 엔비디아의 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AI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라서 네오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확보하려는 마소의 이전에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의 N스케일 거래에 따른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N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라든지 오픈AI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에 11억 달러를
모금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데다가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주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게 GPU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전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회사들에게 지분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확보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분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 엔비디아가 이쪽에다 요구한 것들로 많아지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전거라기보다는 좀 더 선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4억 3,3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데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필요하겠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GPU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깔아야 되니까 아직 깔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더욱더 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볼 것 같으면 2020년도 있죠. 4.51 정도 되고 있고, 이게 6.38 정도 되고 있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50%, 41% 됐다가 18%로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6개월은 1년 앞서가니까 2020년도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P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40배수 정도 받고 있죠. 4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25배수입니다. 요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저거 자체 5년 동을 본다면 45배수나 46배수나 받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5년 동을 본다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패그 배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1.17이고 1.8이니까 한 35% 정도는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강하니까 25배보다는 한 40배수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40배수 했을 때 지금 4.51이죠.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40배에서 4.51이니까 지금 모습에서 가격대가 한 180불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180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6.38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6.38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38에다가 40배수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은 255불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0에서 255불까지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주식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그 20주선에 일단 걸쳐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약간 일단 힘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걸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게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은 힘은 약간 모자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좀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밑으로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런 것들이 좀 빠질 때, 자, 우리가 일단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빠진다면은 180불 밑으로 왔을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담아서 아무래도 길게 보시면서 가게 되면 적어도 255불 때, 뭐 230불 때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라인 때 있죠.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요 라인 때, 즉 160불 때 그 밑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큰 폭으로 빠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다시금 내려온다면 약간씩 잡으셔서 들고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AMD AI 칩을 갖다 5만 개 도입해서 엔비디아 새로운 경쟁을 시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경쟁을 시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칩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을 본다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장을 전도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대안으로서 AMD의 GPU를 제공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가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는 고객들이 AMD의 그런 것들 갖다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론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AMD도 계속해서 경쟁 상대로서 뛰어오르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발표된 AMD의 인스팅트 MI450 칩을 사용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72개 칩이 하나로 작동될 수 있는 대형 렉 크기 시스템으로 조립할 수 있는 AMD 최초의 AI 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진보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배포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픈AI 역시도 샘 알트만도 6월에 열린 행사에서 AMD CEO의 리사 수와 함께 나타나면서 제품을 발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또한 이달 초에 오픈AI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6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AMD와 계약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9월에 오픈AI는 오라클과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5년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AI가 닿는 곳마다 다 주가가 오라클, 자, AMD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만큼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초창기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AI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AI는 역사적으로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엔비디아 칩은 챗GPT 개발에 사용이 많이 됐다는 거죠. 엔비디아 칩이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의 지금 현재 시장 모습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시장 점유율이 많다는 거죠. 또한 9월에도 오픈AI에게도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 엔비디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 경영진은 최대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런 공급 없이 AI 칩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오픈AI는 그로 인해서 브로드컴과 함께 협력하면서 작체 AI 칩을 설계하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의 참여자인 레리 앨리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픈AI 거래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라든지 회사의 주요 클라우드 경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를 공유할 예정에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라클은 이미 AI 시대에서 발맞춰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용량을 넘어서 방대한 기반의 데이터,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역량을 활용해서 엔터프라이즈 AI 열풍의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초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AMD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봐야 되니까 이제 2025년도 있죠. 3.91 정도 되고 있고 2016년도가 6.27, 그 다음 9.12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EPS 성장도 2028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의 성장도 2027년도, 8년도까지는 두 자리 숫자로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모양이죠. 충분히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봤을 때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55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이 25배수인데 자, 이 정도로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패그 배수 있죠. 성장이 많다는 겁니다. 1.46 되고 있고 1.8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훨씬 더 성장률 한 20%는 많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아무래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년치 평균이 한 38.67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38배수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8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일단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38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6.27 정도 되고 있죠. 2010년도가. 그래서 6.27 정도 해주게 되면 현재 주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238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일단 내년 정도 될 때 9.12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9.12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모습에서 한 38배수 정도 해줬다. 자, 그럴 때는 346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일단 매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238불이죠. 238불이면 아무래도 직전 고점 238불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에서 적정 주가에 와 있고 그거보다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346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폭이 적어도 한 4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차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요 갭이 있죠. 즉 말해서 201선을 갖다가 아무래도 200불선 있죠. 200불선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것이 요 모양이다. 그래서 200불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MD 같은 경우는 200불 위에서 나는 놀겠다는 그 뜻을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요번 실적 발표 때 실제라는 가이던스가 더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달 수 있는 주식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